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당나귀 가죽을 쓴 공주라는 동화예요. 세계 명작인데 샤를 페로가 원작이네요. 아주 유명한 작가죠. 어, 오늘 사실 이 동화는 제목을 본 것 같은데, 들어본 것 같은데 내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쩌면 제목도 모르는 걸 수도 있겠죠. 한번 저도 처음 읽는 거니까 사실 매번 미리 읽지 않기 때문에 저도 처음입니다. 재밌게 읽기 위해 자, 들어가 볼게요. 당나귀 가죽을 쓴 공주. 옛날에 아주 넓은 땅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어요. 커다란 궁전에는 많은 신하들과 갖가지 보물들이 가득했죠. 그 중에는 왕이 가장 아끼는 금화똥을 싸는 당나귀도 있었답니다. 무엇보다 왕은 아름답고 착한 왕비와 귀여운 공주가 자랑스러웠어요. 나처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없을 거야. 이런 왕의 모습을 지켜본 샘 많은 신이 있었어요. 저 행복을 빼앗아 버려야겠어.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왕비가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제가 죽거든 저보다 더 아름답고 현명한 여자와 결혼하세요. 그리고 얼마 뒤 왕비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 뒤로 왕은 죽은 왕비를 그리워하며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나란 일도 잊고 딸을 돌보아야 한다는 사실도 잊었어요. 몇 달이 지난 후 신하들은 왕에게 새 왕비를 맞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왕은 죽은 왕비보다 아름답고 착한 여자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왕은 궁 안을 거니다가 깜짝 놀랐어요. 죽은 왕비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또 있다니. 왕이 본 건 왕비의 모습을 쏙 빼닮은 공주였어요. 아가씨, 나와 결혼해 주시오. 공주는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아버지, 전 아버지의 딸이에요. 왕은 아내를 잃은 슬픔이 너무 커 딸도 못 알아보았어요. 공주는 요정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어요. 공주님, 결혼을 하려면 하늘색을 꼭 닮은 옷을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그건 만들 수 없을 겁니다. 공주의 생각에도 그런 옷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궁으로 돌아온 공주는 왕에게 말했어요. 결혼을 하려면 아름다운 하늘색과 꼭 닮은 드레스를 만들어주세요. 여봐라, 나라 안의 재봉사들을 모두 불러들여라. 다음날 아름다운 하늘색 드레스가 완성되었어요. 공주는 이제 어찌해야 할지 몰랐어요. 공주는 다시 요정을 찾아갔어요. 공주님, 이번엔 달빛과 꼭 닮은 옷을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공주는 요정이 말한 대로 달빛을 꼭 닮은 드레스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여봐라, 수 놓는 사람들을 모두 불러라. 왕은 황금색 천에 예쁜 수를 놓은 화려한 옷을 만들어 가져왔어요. 자, 그대가 원하던 드레스요. 이번에도 공주는 요정을 찾아갔어요. 태양처럼 화려하게 빛나는 그런 드레스를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하지만 공주의 말을 들은 왕은 금과 다이아몬드로 치장해 태양보다 아름다운 드레스를 또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왕이 공주의 소원을 모두 들어주자 공주는 시름에 잠겼어요. 그때 요정이 나타나 살며시 말했어요. 공주님, 왕이 아끼시는 금화똥을 싸는 당나귀 가죽을 달라고 하세요. 공주도 이번만큼은 소원을 들어줄 수 없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왕은 즉시 당나귀 가죽을 가져왔어요. 자, 내가 가장 아끼던 당나귀 가죽이요.
이제 공주는 왕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요정이 나타나 말했어요. 공주님, 당나귀 가죽을 쓰고 당분간 먼 나라로 도망가세요. 먼 나라라고요? 공주는 겁이 났지만 그 방법밖엔 없었어요. 이 상자에 거울, 드레스, 그리고 보석을 담으세요. 그리고 상자를 열고 싶을 때는 이 지팡이를 두드리세요. 공주는 당나귀 가죽을 쓴 채 궁을 빠져나왔어요. 당나귀 가죽을 쓴 공주는 먼 나라로 떠났어요. 이곳에서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던 공주는 어느 나라 왕의 동물을 기르는 농장에서 하녀로 일하게 되었어요. 공주는 농장의 허드렛 일을 하며 낡고 추운 방에서 잠을 잤어요. 사람들은 당나귀 가죽을 쓴 공주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당나귀 가죽이 정말 잘 어울리는군. 앞으로는 당나귀 가죽이라고 해야겠어. 오히려 공주를 놀려댈 뿐이었죠. 혼자 있을 때면 공주는 상자에서 드레스를 꺼내 입어보곤 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행복했던 옛날을 그리워했죠. 한편 사냥을 좋아하는 그 나라 왕자는 사냥길에 가끔 농장에 들르곤 했어요. 정말 멋진 왕자님이시네. 왕자를 본 공주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느 날 왕자가 농장 안 여기저기를 둘러보다가 당나귀 가죽을 쓴 공주가 살고 있는 방을 발견했어요.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이지? 왕자는 열쇠구멍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우와!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저 아가씨는 누구지? 왕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는 공주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웬 당나귀 가죽이지? 농장에서 본 아가씨에게 마음을 빼앗긴 왕자는 신하를 시켜 그 아가씨가 누군지 알아보게 했어요. 농장에는 당나귀 가죽을 쓴 아가씨가 한 명 있었습니다. 왕자는 당나귀 가죽을 쓴 아가씨가 바로 자기가 본 아름다운 아가씨라고 생각했어요. 사랑에 빠진 왕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왕자야, 무슨 일이니?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거라. 왕비는 왕자의 병만 낫는다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었어요. 당나귀 가죽을 쓴 아가씨가 만든 케이크가 먹고 싶어요. 한숨만 내쉬던 왕자가 말했어요. 왕비는 당장 케이크를 만들어 보내라는 명령을 내렸지요. 당나귀 가죽을 쓴 공주는 왕자를 위해 케이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버터와 신선한 달걀을 넣어 정성 들여 반죽을 했어요. 그러다 손가락에서 반지가 빠져 밀가루 속으로 들어간 줄도 몰랐어요. 공주는 케이크를 만들며 기도했어요. 왕자님의 병이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의 사랑도 전해주세요. 다 만들어진 케이크는 곧바로 왕자에게 전해졌어요. 정말 맛있구나. 달콤한 케이크는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렸죠. 맛있게 케이크를 먹던 왕자는 케이크 안에서 반짝이는 것을 보았어요. 반지잖아. 그 아가씨 것이로군. 반지를 보던 왕자는 당나귀 가죽을 쓴 아가씨와 결혼할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리고 곧 명령을 내렸지요. 이 반지가 맞는 아가씨와 결혼하겠다. 그때부터 나라 안의 많은 아가씨들이 왕자의 신부가 되기 위해 반지를 끼워보았어요. 하지만 반지가 꼭 맞는 아가씨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왕자와 신하들은 공주가 있는 농장으로 갔어요. 그곳의 모든 아가씨들이 반지를 끼워보았지만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 아가씨는 왜 끼워보지 않소? 왕자는 신하에게 한쪽 구석에 서 있는 당나귀 가죽을 쓴 아가씨를 데려오게 했어요. 사람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어댔어요. 어서 아가씨에게 반지를 끼워보거라. 왕자의 명령에 신하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아가씨에게 반지를 끼워주었어요. 이럴 수가. 반지가 꼭 맞아. 반지가 꼭 맞는다고. 꼭 맞는데.
순간 모든 사람들은 숨이 멎은 듯 놀랐어요. 약속대로 난 이 아가씨와 결혼하겠다. 아가씨,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 왕자의 청혼에 공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야 공주는 당나귀 가죽을 벗고 아름다운 드레스로 갈아입었어요. 우와, 정말 아름답다. 정말 아름다워.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지? 사람들은 공주의 모습에 넋을 잃고 말았죠. 며칠 후 왕자는 성대한 결혼식에 이웃나라의 왕들을 초대했어요. 물론 거기에는 당나귀 공주의 아버지도 있었죠. 딸을 다시 만난 공주의 아버지는 너무 기뻐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내 딸이냐? 네가 살아있었구나. 힘든 일을 겪고 행복을 되찾은 공주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네,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은 저녁 시간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이제 사람들 퇴근하는 소리도 들리고 우리 법무도 막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려서 소음이 많이 들어가서 좀 급하게 읽었어요. 아마 나중에 다시 들어보면 좀 티가 나겠죠? 호흡이 좀 빨라서 뒤로 갈수록 빨라져요. 그래서 문장을 좀 길게 읽기는 했는데 너무 빨리 읽은 게 티가 나진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처음 읽어보는 동화가 많네요. 그 아내에 대한 상사병으로 딸을 못 알아본다는데 좀 읽으면서 섬찟하긴 하네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리고 이 왕국에 있는 재단사들과 그 옷 만드는 사람들이죠. 참 대단하네요 정말. 어떻게 요정이 못할 것 같다고 했는데 그냥 해버려요. 네, 17번째 동화 당나귀 가죽을 쓴 공주였습니다.